저희 학교에서 이번 방학에 오픈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취지로 구글에서 만든 레벨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차 분석으로 저는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발표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료는 다 만들었지만 발표를 못하게 된 게 너무나 아쉬워서 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발표하는 모습을 남기고자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SS 테이블, 레벨 DB의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부터 소개를 하자면은 저번 주에 이제 레벨 DB 안에서 get이란 오퍼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를 소개하기 전에 SS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들의 포맷을 알고 있으면은 좀 나중에 이렇게 타겟 키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서 먼저 블록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 관련된 메소드들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안에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요약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번 주 분석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분석했던 내용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번 주는 레벨 DB에서 get이란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타겟 키를 찾을 때 먼저 mem테이블 안에서 서치를 하고 mem테이블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immutable mem테이블 안에서 서치를 하고 여기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지 즉 디스크 안에서 서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토리지 안에서 서치를 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이제 for each overlapping 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의 레벨에서 타겟 키가 존재할 수 있는 SS 테이블들을 추려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추려낸 각각의 SS 테이블 개체들에 대해서 find table 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이 SS 테이블이 캐싱된 게 있는지 캐싱이 됐는지 캐싱이 안 됐으면은 캐싱을 시켜준 다음에 이 캐싱된 SS 테이블 개체에 대해서 internal get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내부를 뒤져가지고 타겟 키를 찾는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저번 주에 분석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internal get이란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즉 이제 SS 테이블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데이터 블록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데이터 블록은 각각의 키 밸류 쌍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이에요. 근데 이제 SS 테이블이 내부적으로는 키들을 정렬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키들은 사실 뜯고 보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벨 DB에서는 이런 키들을 저장할 때 이 데이터 블록의 각각의 엔트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키 값을 전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 엔트리의 키와 겹치지 않는 그 일부분만 저장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엔트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이제 쓰이는 공간, 사용되는 공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보면은 이제 SS 테이블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이제 이 키들을 정렬된 형태로 가지고 있으니까 탐색을 할 때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각각의 엔트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좀 키를 가지고 있긴 한데 내가 키 값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레코드의 키와 겹치지 않는 일부분만 가지고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못 쓰고 리니어 서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리드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안 좋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 DB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타트 포인트라는 거를 둬가지고 조금 이제 이 데이터 블록 안을 탐색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제 바이널 서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리스타트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 블록의 모든 엔트리들이 이전 레코드의 키와 겹치지 않는 일부 키 부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타트 포인트로 지정된 이 엔트리들은 이제 전체 키 값을 저장하도록 만든 거고, 이제 데이터 블록 안에 이 리스타트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이 리스타트 포인트들이 리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블록 안의 엔트리들은 거의 대부분 키를 저장할 때 이전 레코드의 키와 겹치지 않는 일부분만 저장을 하고 있는데, 리스타트 포인트로 지정된 애들은 키의 일부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 키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고 있는 엔트리들의 구조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shared key length, unshared key length, value length, unshared key content, value,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value는 뭐 일부만 가지고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value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키값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코드의 키와 겹치지 않는 부분, 즉 키의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만 이제 리스타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엔트리들은 이 언쉐어드 키 콘텐츠로 키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키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블록의 엔트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샘플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제 리스타트 인터벌을 3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엔트리마다 리스타트 포인트를 찍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뭐 shared key length, unshared key length, value length, unshared key content, value,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리스타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엔트리들은 다른 엔트리들과는 다르게 unshared key content 이 내용으로 키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키값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리스타트 포인트가 아닌 다른 엔트리들은 키값 전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이전 레코드의 키와 겹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만 쏙 이렇게 언쉐어드 키 콘텐츠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데이터 블록의 엔트리들은 거의 대부분 키값을 저장할 때 이전 엔트리의 키와 겹치지 않는 일부분만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리스타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엔트리들은 일부 키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 키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블록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인덱스 블록은 SS 테이블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 블록들의 오프셋,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이고, 이 엔트리들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각자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고, 오프셋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블록의 길이, 그리고 그 데이터 블록에서 가장 큰 키값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블록이 만들어질 때 실제 코드를 통해서 이 블록의 엔트리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이 블록 빌더의 add라는 메소드를 보면은 이제 키랑 밸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put bar int 그리고 append 메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데이터 블록의 엔트리의 구조, 뭐 shared key length, unshared key length, 뭐 이런 항목들이 가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엔트리를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트리를 넣어주기 전에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준 리스타트 인터벌,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엔트리마다 리스타트 포인트를 찍어줄 건지 이 값을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엔트리가 리스타트 포인트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리스타트 포인트의 위치를 기록해주고 전체 키 값을 저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 코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 포매트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SS 테이블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인덱스 블록을 뒤져가지고 타겟 키가 있을 만한 데이터 블록을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불룸 필터를 쓴다면은 아까 추려낸 이 데이터 블록의 불룸 필터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 블록 안에 아까 내가 추려낸 그 타겟키가 있을 것 같은 그 데이터 블록 안에 정말 타겟키가 존재하는지 그거를 한번 불룸 필터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고 이제 불룸 필터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다면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블록의 내부를 뒤져서 타겟키를 찾은 다음에 타겟키가 있으면은 그 밸류를 저장하고 탐색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키를 찾아가게 되고 좀 이제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메소드가 이 시크란 메소드랑 블록 리더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시크란 메소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블록 리더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게요. 일단 이 과정에서 인덱스 블록의 내부를 뒤져서 타겟 키가 있을 만한 데이터 블록을 찾는다, 추려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블록 리더는 이렇게 타겟 키가 있을 것 같다고 추려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은 먼저 그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 그러니까 타겟 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 데이터 블록이 캐싱된 게 있는지 룩업 메소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캐싱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리드 블록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의 내용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포장해서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이제 캐싱을 해주고 이제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돼요.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 리더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인덱스 블록을 뒤져서 추려낸 타겟 키가 있을 것 같은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이 뭐 캐싱된 게 있는지 없으면은 뭐 캐싱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살필 메소드는 시크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 시크가 실제적으로 이제 타겟을 찾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블록에 이제 블록의 각각의 엔트리들은 이 리스타트 포인트라는 지점들이 있고 이 리스타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지점들은 키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키 값을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 데이터 블록의 엔트리들이 이 리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구역들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SS 테이블은 내부적으로 이제 키들을 정렬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리스타트 포인트들도 정렬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타겟키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이 리스타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서치로 빠르게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시크 메소드는 처음에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키가 있을 만한 구역을 바이너리 서치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구역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 구역 안에서는 리니어 서치를 통해서 실제로 타겟키를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이 시크 메소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크란 메소드의 실제 코드를 보면은 저희가 아는
어떤 레프트 변수와 라이트 변수를 사용하는 익숙한 형태로 바이너리 서치를 돌려가지고 이 타겟 키가 있을 만한 영역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타겟 키가 있을 만한 영역을 찾았다면은 이 영역 안에서는 이렇게 리니어 서치로 이 타겟 키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은 먼저 이제 이 new iterator라는 메소드로 인덱스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seek 메소드를 통해서 이 인덱스 블록 내부를 이분 탐색, 바이너리 서치로 뒤져서 타겟 키가 있을 것 같은 데이터 블록을 추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룸 필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블록에 타겟 키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블록 리더 메소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seek 메소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 블록 내부를 바이너리 서치로 뒤져서 타겟 키를 찾아낸다. 그 다음에 타겟 키가 있으면은 save 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밸류를 저장하고 끝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SS 테이블 안에서 타겟 키를 찾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안에서 타겟 키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요. 먼저 이제 어, 먼저 이제 이 for each overlapping 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이 각각의 이제 레벨에서 타겟 키가 있을 만한 SS 테이블들을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려낸 각각의 SS 테이블 개체에 대해서 find table이란 메소드를 통해서 캐싱을 해주는데 캐싱을 할 때 이제 테이블의 ope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SS 테이블의 인덱스 블록과 필터 블록이 메모리로 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먼저 이제 이 인덱스 블록의 내부를 시크란 메소드로 바이너리 서치로 뒤져가지고 타겟 키가 있을 만한 데이터 블록이 있는지를 추려내고 추려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블록을 사용해서 아까 추려낸 데이터 블록에 해당하는 블룸 필터를 활용해서 타겟 키가 정말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은 아까 추려낸 그 데이터 블록을 메모리로 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크한 메소드 통해서 내부를 바이너리 서치로 뒤져서 타겟 키를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 내부에서 타겟 키를 찾아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